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평판 이게 추락될까봐 정부는 지금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활력 있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나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판 자체가 무너지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홍백기란 말을 들을 정도로 말만 하면 백기를 들었어요. 말만 하면. 뭐 정치권이 조금만 압박하면 그냥 만세 부르고 백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홍두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장난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버티고 있어요. 추경에 2 내지 3배가 된다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정부가 예상한 14조만 하라 이거예요. 14조만 하라. 거기서 조금 플러스해서는 괜찮다 뭐 이런 의도도 그 안에는 숨어 있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홍남기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계속 버티는 이유가 뭘까 하고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 결과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들하고 연례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피치하고 연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채에 대한 걱정, 피치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달 21일 날은요, 무디스하고 연례협의가 있습니다. 무디스. 그리고 3월에는요, S&P하고 연례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면 피치, 무디스, S&P 이 세 군데거든요. 이 세 군데가 각국의 정부하고 연례협의를 통해서 경제 동향도 파악을 하고요. 또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도 감지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입니다. 이들은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피치가 부채에 대한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디스가 부채에 대한 경고 안 하리라는 보장 없지요. 여기다가 S&P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신용평가기관 세 군데서 동시에 부채에 대한 충격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내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아직 안 끝났을 때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국가 신용 등급이 예를 들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면 6개월 안에 신용 등급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그 파급 효과는 가공할 만합니다. 제가 경제는 망하는데 이 말이 진짜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무가내 추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추경을 해서 뿌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막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평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평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평판이 지금 우리 국가 평판 지수는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35위 정도 합니다. 경제평판은 굉장히 앞서 있어요. 앞서 있어요. 아, 대한민국 이러면 야, 재정 건전성 진짜 좋은 나라야. 예, 그리고 수출 참 잘하는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평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거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냥 쓰겠습니다. 개박살 났습니다. 어느 정도 개박살이 났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 이게 통합재정수지조차도 말입니다. 2019년 12조, 2020년 71조 2천억 원, 2021년 22조 4천억 원, 올해는 68조 1천억 원까지 적자가 날 정도예요. 그러면 관리재정수지는 어떨까요? 100조까지 납니다. 100조. 매년 관리재정수지라는 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요, 연금이나 기금을 포함한 거예요. 연금이나 기금,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지금은 이익이 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적자가 날 거지만 지금 이익이 난 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이게 줄어들어 보입니다. 줄어들어 보여요. 관리재정수지로 가면 박살이에요. 박살. 예, 지금 정부는요 관리재정수지를 내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예, 이게 정부가 얼마나 꼼수를 쓰고 있는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재정수지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수출까지도 망가지고 있어요. 수출까지도. 국가재정도 망가지고 수출도 망가지고. 예, 수출도 망가지고 국가재정도 망가지고. 그러면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뭐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대한민국 아직도 건전해, 경제평판이 참 좋아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대한민국은 나빠지고 있어요. 작년에 예, 이게 신용평가기관들하고 연례회의 때 우리가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재정경제부가 노력을 하겠다 이거야. 뭘?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 이거예요. 한국형 재정준칙을. 예.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까지 하겠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3%까지 하겠다. 예. 한도 초과 때는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하겠다. 이거 2025년부터 예,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재정준칙을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신용평가기관들하고 협상을 해서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재정준칙 자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국가 신용등급 기관들 괜찮을까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예, 국가 신용등급을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신용 전망을. 보시다시피 무디스도 신용 전망 안정적으로 하고 있죠. 예, 등급은 지금 위에서 3등급제입니다. AA2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 지금 예, 뭐 대충 난망입니다. 당장 무디스하고 협의, S&P하고 협의가 됐을 때 국가 신용 전망 있잖아요.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용평가 기관들의 어떤 예,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이것 때문에 홍당기 경제부총리는 지금도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예, 이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그런 징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환율 올라가는 거 보세요. 환율. 지금 1200대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1200대를. 예, 1200대. 달러당 1200원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1200원 선이라는 게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달러당 1200원대를 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점점 탈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 가격이 더 올라가서 지금은 1196억 원, 적어도 1200원을 줘야지 달러를 살 정도거든.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징후가 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한번 보세요. 채권 3년 만기 국채금리가 2.26까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데요. 1.94예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보다가 3년 만기 국채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죠. 그만큼 말입니다.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빠르다. 이게 바로 국가 신용 등급의 하락의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도 이렇게 뻣뻣이 버티고 있는 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안 버티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비난을 다 혼자 다 떠안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사라는 게 이제 감사겠죠. 감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안 버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의 어떤 이야기도 이미 정보를 접하고 있겠죠. 그죠? 그 정보 속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신용등급 하락, 특히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읽힙니다. 여러분, 예상보다는요,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공중파에 나오는 뉴스대로 그렇게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죽했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홍백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고 정권 지금 말기잖아요. 말기에 이렇게 버틸 이유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기에 못 버티고 신용평가 기관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내릴까 봐 지금 쉽게 말하면 쫄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